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한결의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7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네, 굉장히 또 오랜만에 민원연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루를 꼬박 다 민원연에 아예 출근을 못하고 외부로 돌았거든요. 어제 안 들어오셔가지고. 네, 아예 안 들어왔어요. 너무 바쁘게 하루를 보내가지고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아침에 뉴스공장 가고 그 다음에 성매매 보도 그 토론회 가서 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막 듣고 그리고 나서 바로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출연을 하고 그리고 또 그 헤럴드 경제 토크쇼를 갔다가 왔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 하루 종일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왜냐하면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간식 투쟁하셨군요. 계속 왔다 갔다. 정말 한 끼도 안 먹고 무슨 커피랑 이런 것만 막 집어먹고 약간 각성 상태가 돼가지고 정말 피곤했어요. 집에 갔는데 막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거는 김경수 도지사 소식도 들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방송과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여러 개를 한 거잖아요. 어찌됐든 하면서 원래 사람이 말을 하면 분노가 생기거든요. 원래 없었던 생각이 갑자기 말을 하면서 생각이 더 구체화되고요. 갑자기 빡치면서. 네, 말을 하면서 더 정말 빡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양승태 그 대법원장 관련된 방송을 그 저널리즘 토크쇼에서 하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방송되는 녹화하셨죠? 네, 녹화한 건데 첫 번째 거는 SBS 관련된 손혜원 의원 관련된 건데 그거는 오히려 덜 화가 났어요. 이미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그 소식을 보도를 하기 직전에 김경수 도지사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을 딱 녹음하는데 막 부글부글한 거야. 정말 양승태 보도 이따위로 해놓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우리 사회가 이제 또 다시 참 사법부 개혁이 참 할 일이 많다. 갈 길이 멀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은 개선하기 힘든 곳일 수도 있다. 사법부가 그런 생각이 뭐 쉬운 것은 하나도 없긴 하지만 지금 언론 적폐도 하나도 청산 안 됐고 어디 뭐 적폐 청산 된 데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없어. 도대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그렇게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적폐 청산은커녕 뭐 좀 신용이라도 제대로 낸 데는 도대체 어디인지 너무 답답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제 굉장히 기운이 빠지고 분노는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경수 도지사 판결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보도가 쏟아지는 게 손석희 JTBC 사장 관련 보도 이 두 가지인데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민원연 모니터 결과가 어떤지 또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항상 보도가 좀 나온 다음에 보도의 경향을 정리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손석희 사장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일주일이 돼가기 때문에 내일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공익성이 있는 보도인지 또 혹시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 중에 문제는 없는지 특히나 너무 열심히 하는 애는 누군지 뭐 이 정도 내일 말씀드리고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제 이제 판결 나오고 판결 나온 직후에 나온 보도들을 일단 일면 봤을 때는 이게 초점이 가지각색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창호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 양승태 퀴즈다 라는 부분에 왜냐하면 양승태 뭐 퀴즈라는 것은 이제 명명이고 규정이니까 우리가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는 맞아요. 오랫동안 2년 거의 2년 넘었을 거예요. 비서를 지냈고 뭐 그런 관계를 봤을 때 사법농단 세력의 어떤 저항 아니야 이런 쪽에 이제 판사의 인적 사항을 토대로 초점을 맞춘 보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럼 이 판결이 왜 나왔느냐의 문제인데 유죄 판결이 왜 나왔느냐 그리고 2년 그러니까 업무방해죄인데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습니다. 이게 징역 2년 플러스 법정 구속할 일이냐 그리고 유죄 판결이 왜 나왔느냐 특히나 드루킹을 도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초점이 갈려요. 보도 초점이 제가 살펴본 바로는 연합뉴스, 뉴시스 등의 통신사 그리고 한국일보 이 정도 언론사들 그리고 한겨레 정도 이런 언론사들의 특징은 일단 일관적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걸 한 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 이제 다른 네. 보도 내용은 뭐 더 살펴봐야겠지만 이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는 여당이 굉장히 당혹하다는 여당의 풍경을 보도할 때도 여당은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증거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언론사들이 있고 반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어디 초점을 맞추느냐.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나눴다는 그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뭐 텔레그램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 비밀 대화 SNS 비밀 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서 드루킹이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김경수 지사가 수고했다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거 김경수 지사 우리 지난 지방선거 때 한창 보도 나올 때 저희가 이거 다 얘기해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지가 갈린다는 것을.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관적이죠. 왜냐하면 조선일보 예전부터 그게 결정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또 따져볼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가 쭉 나오면 설 끝나고 한번 수합을 해서 네. 말씀드리는 게 그래야겠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미디어 스크랩 없이요. 바로 저희 봉우 씨랑 같이 진짜 이제 그만합시다. 손혜원 마지막입니다. 예. 네. 방송, 신문 그리고 이제 종편. 종편이 남았기 종편이고요. 때문에. 물론 제가 이제 이번 주 그 저널리즘 토크쇼에서 이 얘기를 또 하니까 귀에 못이 박히겠군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만하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지나갑시다. 네. 네. 자, 오늘까지만. 네, 오늘까지만. 민원년 종편 모니터 손혜원 특집. 영원히 오늘까지 그거 지금 특집 이름이라고 지금 붙인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종편이 지금 손혜원 특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우 신재민 특집을 하다가 손혜원 특집을 했고 최근에 이제 손석희 특집으로 넘어갔다가 아마 다음 주엔 김경수 특집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때마다 특집이 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습니다. 한 주마다 특집이 나와. 네. 좋겠어. 종편 요즘 완전 호시절이야. 이 손에 든 떡이 더 좋은가, 저 손에 든 떡이 더 좋은가. 뭘 해야 될지 너무 좋아서 진짜 결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특히 손석희 앵커가 너무 힘들었던 수많은 메인 뉴스의 앵커님들 지금 사실은 좀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이때다 싶겠죠. 좀 듭니다. 경쟁사들은 또 좋아하려나요? 네, 모두들. 자, 그러면은 해봅시다.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요? 똑같은 얘기는 다 빼고 종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15일부터 23일까지 그러니까 첫 보도가 나왔던 15일부터 네. 저희가 이제 한 일주일 왜 이게 시기를 왜 이렇게 잡았냐면은 이제 종편은 15일 날 SBS가 첫 보도하고 16일부터 방송을 했겠죠. 그래서 16일부터 23일까지인데 16일은 첫 보도, 23일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 현장에서 자기 건물 그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날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물론 그 이외에도 보도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목포에서 더 털 게 없는지 막 다른 데 가고 있어요. 막. 예. 아무튼 그래서 23일을 기점으로 이제 목포 의혹은 약간은 한물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로 저희가 기간을 잡아서 종편 3사의 보도 어떤 경향을 좀 살펴봤어요. 네.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채널A는 정치데스크, MBN은 뉴스와이드 이렇게 세 개 대표 프로그램 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일단 분량이 엄청납니다. 진짜 이게 종편 3사의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이 굉장히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 이 양쪽으로 다 설명이 돼요. 우리가 김태우 신재민 때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였는데 이게 보도 시사 프로그램이 단일 이슈에 방송을 때려박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행위죠. 그렇죠. 예. 보도 시사 프로그램이면 자기네들이 내세우는 대로 그 기간의 중요한 이슈들은 그때그때 분석하고 짚어주고 다 해야 됩니다. 단일 이슈를 너무 많이 방송에 때려 박으면 일단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매일매일 그렇게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굉장히 부적절한데 이번에 손혜원 의원 의혹 관련해서도 똑같이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6일부터 23일까지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은 전체 방송의 57.1%, 채널A 정치데스크는 50.9%, MBN 뉴스와이드는 54.7%예요. 야, 반 넘게 했네. 네. 다. 그리고 이 일주일 동안의 기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일주일 내내 반 넘게. 예.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건 거의 국정농단급이에요, 진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를 거의 숨기지 않는 수준이죠. 손혜원 보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이 57.1%로 가장 평균 비중이 높았는데 그거 많다. 날짜별로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1월 21일에 62.2%, 1월 22일에는 60.8%, 1월 23일에는 95.9%예요. 90 뭐 1월 23일에는 전체 방송 시간 73분 중에 클로징 오프닝 빼고 70분. 와. 그러니까 방송 내내 손혜원 의원만 다른 거예요. 거기가 손혜원 특집이네 네.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세상에.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적으로 봤을 때 이미 굉장히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뭐 이거 신문 방송에서도 다 했을 텐데 이 기간 다른 이슈는 없었냐? 왜 없습니까? 많아요. 이 딱 정확하게 이 기간 16일부터 23일 동안 이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양승태 전 원장은 사법농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18일 날 구속영장 나오고 실질 심사 받고 24일 날 구속이 됐어요. 딱 정확히 이 기간이에요. 네. 겹쳐요. 그리고 또 하나 역시 겹칩니다. 1월 15일에 서영교 의원 그리고 홍일표 의원 등 재판 청탁 국회의원들이 나타났어요. 이것도 사법농단하고 연결된 이슈입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 검찰의 공소장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재판 청탁을 한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손혜원 의원의 개인 의혹인 이 목포 관련 의혹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죠. 그죠. 네. 사법부를 뒤흔들 수 있는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의혹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의혹을 어떻게 보도했냐 이건 진짜 놀라운 것인데. 근데 이미 손혜원 의원 비중이 이렇게 크니까 다른 거 했겠어요? 안 했겠죠. 양승태 전 원장 종편 3사 모두 단 1분도 안 했어요. 이 기간에 구속영장 나오고 수사하고 난리가 났는데 대박. 단 1분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거 진짜 너무 심하다. 그리고 재판 청탁 국회의원 이건 좀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하고 묶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들고 지금. 네. 진짜. 이렇게 묶어서 같이 하는 거죠.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일주일 동안 딱 10분에서 2.3%입니다. 채널A 정치데스크 역시 일주일 동안 39분 8.7%, MBN 뉴스와이드 딱 30분 6.4%. 그러니까 아까 50% 전부 넘어갔던 손혜원 의원과 비교하면 뭐 이것도 이걸 했다고 해야 되는지 안 했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 뭐 하기는 했지만 뭐 비중이 너무 차이가 네. 많이 나네요. 이거는 방송사들이 여론전을 해주는 거죠. 손혜원 의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주구장창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겁니다. 얘네 셋만 이랬겠습니까? TV조선의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너무 많아가지고 통계를 뽑지 못했습니다만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더 웃긴 건 채널A가 이런 상황을 방송에서 얘기해요. 채널A 정치데스크 1월 21일 방송에서 진행자 이용환 앵커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 조 부장 정말 주말 지나면서 서영교 의원 이건 좀 진짜 좀 잠잠해진 것 같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몰라? 니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묻히지 안 묻히니? 예. 그랬더니 조수진 동아일보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정치권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들이요. 의혹이나 비리 사건에 여야가 함께 걸리면 쟁점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원팀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재판거래 의혹에 같이 한국당의 전직 의원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 건을 한국당에서 얘기하면 자신들의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서영교 의원인 국회 윤리특위위원입니다. 네. 한국당에서 윤리특위 열자라든지 아니면 서영교 의원이 윤리특위위원이라도 내려놔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한국당이 한 적이 없어요. 한국당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언론이 오늘 석간 보도에서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내놨습니다. 이거는 마지못해 내놓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국회가 욕먹는 거예요.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걸리면 한 편이 되는 겁니다. 원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체 이탈이죠. 지금 원팀이 된 게 여야만이 원팀이 됐습니까? 다른 원팀이 또 있지. 예. 이렇게 말하면서 자막으로는 뭐라고 뜨냐면은 손혜원 논란으로 서영교 청탁 의혹 덮였다? 이렇게 자막을 뽑아요. 지금 손혜원 논란으로 서영교 청탁 의혹을 덮은 게 누구예요? 너네예요, 너네. 예, TV조선 채널에 MBN 3사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마치 물론 정치권도 비판 받죠, 당연히.
서로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재판 척탁에 대해서. 네. 당연히 비판 받아야 되는데 이게 채널A가 할 얘기는 아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고자 했다면 채널A가 재판 척탁 의혹 그리고 사법농단 이 부분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에 준하는 비중으로 다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당당하게 국회를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지네도 똑같이 해놓고 참 웃기는 일입니다. 유체이탈. 예.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종편이 방송했느냐 그냥 뻔하지 않겠어요? 뭐 이거 인문 방송에서 이미 다 나왔겠는데 네.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3가지 정도 보도 경향이 보여요. 일단은 부동산 투기를 기정사실처럼 만드는 방송이 있고. 그건 다른 사람 다 접었는데 지금. 네. 그리고 의혹을 막 여기저기 막 엄청나게 막 근거도 없이 막 다른 의혹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청와대를 엮어버리는. 예, 뭐 이거 다 이미 신문 방송에서 나왔던 이게 대표적으로 3가지입니다. 뭐 투기를 기정사실화하는 거는 이미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똑같아요. TV조선 채널A도. TV조선 채널A 일단 이 손혜원 의원을 다룰 때 코너 제목으로 손혜원 타운이라고 뽑는 겁니다. 아 제목부터. 네. 목포 문화재 거리가 손혜원 타운 막 이렇게 뽑아요. 그냥 대문짝만하게. 이 손혜원 타운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부동산 투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그런 프레임이죠. 그렇죠. 뭐 타운 이런 거 붙일 때 SBS가 한 발 뺐어요. 그렇죠. 그럼 얘기 끝난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이게 채널A 정치데스크에서 1월 18일 날 손혜원 타운이라고 아주 크게 이제 자막을 뽑았거든요. 1월 18일이면 이미 한 발 뺐어요. SBS가 17일 날 우리 투기라고 한 적 없는데 이러면서 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아이고. 손혜원 타운이라고. 큰일 났네. 그러면서 1월 22일 채널A 정치데스크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김금식 교수가 손혜원 의원을 복부인에 비유했어요. 그다음에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70년대 말에 이른바 복부인. 복부인이 뭐였습니까? 강남에 일단 사놓기만 하면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돈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복부인들이 여기저기 사놓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A씨 부부가 2017년 상반기부터 손혜원 의원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이 문화재 거리로 그때는 이제 지정이 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문화재 거리로 지정될 법한 그 지역에 여기저기를 10몇 채씩 지금 사놓은 거라는 모습이 지금 그려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의도의 순수성은 차치하더라도 돈가방 들고 여기저기 찜해가지고 사놓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명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70년대 한때 그 강풍처럼 불었던 강남의 투기 열풍과 같은 부동산 투기라는 의심을 합리적으로 하기에 충분한 그런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비유죠. 복부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죠. 그렇죠. 그리고 좀 손혜원 의원의 의혹이 좋다. 우리가 뭐 이익 충돌 이런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부적절했다. 이런 거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강남 땅 투기랑 비교할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강남 땅 투기를 한 것처럼 비유하고 있죠. 손혜원 의원이 역시 투기를 사실로서 규정하는 굉장히 부적절한 방송 내용입니다. 뉴스와이드 1월 16일 방송에서 차명진 의원은 그냥 아예 손혜원 의원을 투기공하고 그냥 범죄자로 낙인 찍었어요. 이분 대단한 분인데. 아니 근데 이 방송이 진짜 문제아들 다 모였어요. 지금 너무 재밌네.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차명진 씨. 우리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MBN 뉴스와이드의 차명진 전 너무 멘트 그 주옥 같은 분들이 다 모였어 지금 손혜원 의원을. 손혜원 의원과 자기 보좌관의 그다음에 무슨 조카 이게 투자를 했는데 거기 값이 4배로 떴어요. 예. 자,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래서 저는 이 행위는 이거예요. 일단 4배가 뛰었는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언론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이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영화 같은데 저희 범죄 영화에 많이 보잖아요. 딱 일단은 단속 떴다. 떴는데 자 단속 가면서 전화해 주는 거예요. 그걸 제비라고 그럽니까? 예, 제비 떴다. 그러면은 받아가서 사장님.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꼭 나오죠. 범죄 영화에. 그렇죠? 이것도 이런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SBS도 이런 걸 보도한 적이 없어요. 그 어떤 매체도 이런 걸 보도한 적이 없어요. 뭐 단속을 미리 알려준다? 네. 제가 볼 때는 차명진 의원이 그냥 단속을 한 적이 없구만 무슨. 제가 볼 때는 문화재 지정을 미리 알려줬다 이런 뉘앙스로 말한 것 같아요. 지인들에게 문화재 지정을 미리 알려줬다는 거를 단속 떴다 이런 어떤 범죄 행위. 난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적이죠. 상관도 없는 얘기를 끌어와서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뭐야?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 웃긴 게 지금 이제 그 앵커가 일단 4배가 뛰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차명진이 먼저 말을 해요. 자, 저기 값이 이제 투자를 했는데 조카가 투자를 했는데 거기 값이 4배로 떴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 4배가 뛰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앵커가 얘기를 했는데 차명진이 끝까지 언론에는 그렇게 나오죠.라고 말해. 어느 언론에? SBS도요. SBS도 그 일대가 4배가 뛴 거지. 이 여자가 조카가 산 집이 4배 떴다고 한 적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들은 거지. 잘 몰라요. 제가 볼 때 방송하시는 분들이 사안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해요. 예. 뭐 이렇습니다. 아주 난리죠, 난리. 진짜 이거 보고서에 담지도 못했어요. 제가 너무 사례가 많아가지고. 자, 두 번째는 네. 마구잡이로 의혹을 이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손혜원 의원의 의혹을 막 부풀리는 건데 사실 대표적인 게 바로 손혜원 의원이 장인들을 착취했다는 그거예요. 네네. 이거 이미 신문 방송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조선일보와 TV조선이 19일, 20일에 걸쳐서 했던 그 나전칠 기장인 황삼용 씨의 인터뷰 그래서 19일, 20일, 21일까지 손혜원 의원 그리고 황삼용 씨 본인 그 이치룡 한국공예예술가협회 회장님, 뭐 호림박물관의 이장원 큐레이터 등 이제 관계자들이 강하게 비판했죠. 이건 미술계에서 지금 장인들이 급여 체계가 어떤지 알면 이렇게 보도할 수 없다. 이거 오보다. 악의적인 오보다. 손혜원 의원이 얼마나 극진한 대우를 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이미 그러니까 19일, 20일, 20일이 계속 나왔어요. 이미 논란이 많았어요. 오보라고. 황상윤 씨 본인도 그렇게 했고요. 본인이 그리고 악의적으로 왜곡했다 주장했죠. 그럼 최소한 이거를 확대 재생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은 1월 21일 방송에서 그리고 또 22일 방송에서 계속 그 인터뷰를 내보내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제기된 반론은 한마디도 안 전해줘요. 헐. 자기네 거니까. 채널A 정치 데스크는 더 심한데 1월 23일 방송에서도 그 인터뷰를 써먹어요. 1월 23일 방송에서도. 역시 제기된 반론 비판 언급 안 합니다. 막 나가자는 거죠.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엮는 겁니다. 청와대를 엮는 거는 중앙일보가 뭐 손혜원 의원의 전 보좌관이 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를 샀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해서 한번 또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은 1월 18일 방송에서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이 2015년부터 최순실 게이트에서 논란이 됐던 미르재단의 이사로 일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르재단 출신이 손혜원 의원실에 간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최지영 기자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 그 미르재단 부분도 상당히 재밌는데 그 미르재단 관련해서는 그 고영태 WK 이사가 미르재단 업무에도 좀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기에 조 보좌관하고 아마 만나서 알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나서 그 국회에서 뭐 그 손혜원 의원이 그 또 활약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조 보좌관이 또 손 의원하고 고영태하고의 또 매개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분도 좀 더 그건 뭐 추정이니까요. 예. 그래서 국정농단을 조작했다라는 건가? 무슨 뭐 이것도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이제 말하는 이 보좌관이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이 저 손혜원 의원이 추천을 해서 목포에 건물을 산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도훈 씨가 말하는 거는 이 보좌관하고 손혜원 의원하고 고영태가 이 의혹에도 이렇게 뭔가 최순실 관계자들이 이렇게 뭔가 이 의혹에도 이렇게 관련된 거 아니냐.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괜히 최순실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계속. 엮으려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악의적인 게 이게 이제 조희수 보좌관이라는 분이에요. 이미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조희수 보좌관이 실제로 2015년부터 미르재단에서 일을 하다가 논란이 된 다음에는 2017년에는 손혜원 의원실로 넘어와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이 이걸 갑자기 조 보좌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목포에 건물을 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남편 명의로 샀어요. 근데 이제 그 남편 명의로 된 건물만 개별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 주변의 건물들은 지정이 안 됐는데 뭐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힘을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조선일보가 이미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일단 해명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일대 이제 문화재로 지정을 할 때 원래 절차가 그 당국에서 건물주들에다 전화를 한답니다. 우리가 이 건물 문화재로 지정하는데 동의하시느냐. 그래서 그분이 동의를 안 하면 지정을 못 한대요. 법적으로. 근데 그 일대에서 이 조 보좌관의 남편만 동의를 한 거예요. 손혜원 의원 측의 해명이 이렇습니다. 이 뒤에는 또 그렇게 의혹 제기해놓고 해명하니까 또 보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건데.
좋아요. 뭐 그런 거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보도할 수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네. 개별 문화재로 개만 지정되면 이상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괜히 그냥 조보자관이 미르재단 출신이다.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 이것도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아무튼간에 이상한 방송이고요. 네. 더 황당한 얘기도 있습니다. 채널A 정치데스크 1월 23일 방송에서 이제 청와대를 본격적으로 연루시키기 시작하는데. 김민지 채널A 기자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 의혹 중에 하나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한 이후에 청와대와 관련된 물건 중에 굉장히 나전과 관련된 그런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인이 시계라고 하죠. 대통령 시계. 저 밑판에 하얀색 판이 바로 나전으로 되어 있다 이거고요. 자개. 네, 김정숙 여사가 이제 그 해외 출장이나 이런 데서 들었던 가방, 손가방이 있는데 지금 하얀색 가방인데 저것도 자개 가방입니다. 자개 가방이고. 그런 거였어요? 또 청와대가 어디 선물을 했던 텀블러, 저렇게 컵 같은 텀블러도 자개 텀블러가 있고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준 지휘봉에 있는데 이것 또한 자개 장식이 되어 있어서 뭔가 이게 뭐 손혜원 의원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일부에서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고요. 청와대가 직접 이 나전칠기 관련된 전시를 연 적도 있어요. 지난해 8월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전시인데 여기에는 뭐 이렇게 손혜원 의원과 관련이 있는 또 손혜원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언급했거나 칭찬했던 장인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됐다고 해서 이런 의혹 부추기 있는 겁니다. 진짜 비관하다. 이건 좀 좋네. 그랬더니 조수진 기자가 이 정도 되면 괜찮아. 왜요? 아니 좀 이렇게 뭐 가짜 뉴스 같잖아. 이게 그럴싸하잖아. 연결이 딱 되잖아. 아까 여태까지 나온 거는 저거 가짜 뉴스로서 좀 쳐주기 어려워. 좀 말하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깃하면서 그거 의혹이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템이잖아. 요거. 그랬더니 옆에 있던 조수진 동아일보 기자가 갑자기 시청자에게 제보가 왔다면서. 그렇지. 나는 시청자 제보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데는 또 처음 봤어요. 아니 언론이 상식적으로 제보가 오면 어떡합니까? 검증하고 확인하죠. 그리고 사실이어야 보도하죠. 그렇죠. 진짜. 이거는 그 제보가 아니지. 지가 받은 거지. 이게 제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하는 말이지. 그냥 자기가 제보자인 거예요. 시청자 제보를 해서 뭐라 하냐면은 정치데스크를 평소에 자주 보신다는 시청자분께서 뭔가 하나 좀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외신 CBS와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저 뒤에 보이는 저 자개장 혹시 보이시는지요? 자개장. 그러니까 유난히 뭔가 이것도 지금 그냥 자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개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나전, 자개라고 하잖아요. 자개가 유난히 청와대 관련해서 많이 등장한다. 좀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청자 황유정 씨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이 정치데스크를 매일 시청을 한다는 분인데요. 아유, 감사하네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보신 CBS 인터뷰 방영 때도 이렇게 보면 뒤에 자개장이 보이는데 이것이 예전부터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새로 구입한 것 아니냐. 이것이 혹시 손혜원 의원의 최근 의혹과 관련된 것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동네방네에 있는 할머니들은 다 지금 나전칠기 있는 사람들 다 지금 다 엮여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나는 아주 그냥 이놈의 나전칠기라면 이가 갈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하고 있는데 뒤에 나전칠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손혜원 의원의 의혹이다. 그랬군요. 정신 나간 방송이죠. 대단합니다. 네?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요. 우리나라 나전칠기가 이미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도 많은 정부들이 막 해외 대통령들한테 나전칠기 선물로 줘요, 막. 그런 게 많죠. 그리고 유난히 그런 선물이 많아. 외국인한테 주는 좋은 선물 중에 나전칠기 선물이 많아요. 그럼 박근혜가 외국한테 준 나전칠기 선물도 다 손해온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 제보라는 탈을 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너무 그동안 저희가 손혜원 의원 관련 보도를 많이 해드려서 제가 진짜 추려온 거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엮는.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엮으면 자기가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얼마나 재밌는데 재미지다 그러고 있을 거야 아마 지금.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익 충돌 행위에 대한 SBS 보도 그에 대한 의혹 제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 있어요. 이참에 국회의원들 다 파봐야 돼.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보도들이 이게 상식 수준입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 삼는 거는 건덕지 잡았다고 아니, 미안합니다. 건덕지 잡았다고 난리 좀 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안 친하고? 아니 이 판국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화면에 등장시키는 채널의 이 상상력이 진짜 놀라울 따름입니다, 진짜. 뭐든 어떻게든 뭐든 하나 엮어보려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채널A가 TV조선이 정치적으로 방송한다는 거예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까지 연루시켜가지고 갖은 노력을 다해서 끌어내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이렇게 방송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죠. 아 근데 제가 어제도 그 저널리즘 토크쇼에서 얘기했지만 SBS의 사과는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그러니까 사과해야 될 당사자는 사실은 SBS뿐만이 아니고 진짜 지금 봉우 씨가 이렇게 열받는다고 얘기하는 종편 특히 사실은 조선일보하고 TV조선 그리고 동아일보는 별로 그렇게 세지 않은데 채널A는 많이 채널A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말 사과해야 돼요. 국민 앞에. 어떻게 이렇게 허접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들러붙고 정작 양승태 대법원장 관련된 그 기간 동안 내내 0이에요. 0.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사법농단 세력과 뭐 똑같은 거라고 봐야죠. 뭐. 예. 우리 언론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매일 7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언론. 언론사 스스로를 죽이고 언론 소비자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언론을 위해 민주언론 시민연합. 예,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몇몇 분들이 손석희 사장 보도에 대해서 또는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어차피 내일 방송할 거니까 내일 방송에서 정리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네, 비구름님. 민원연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댓글은 못 쓰고 매일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 감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연히 방송 내용 중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알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465회에서 조선일보 기사 공시가 1년 새 5억에서 10억 단독 주택 보유세 폭탄 내용 중 은퇴자 김모 씨가 연 1,000여만 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 라고 인터뷰한 부분을 소개하시면서 월 1,000만 원이나 수입이 있는데 세금 약간 모른다고 불평하는 내용을 기사한 것이 오히려 너무한 거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잘못 말했나 보다. 그죠? 이건 수정해야겠다. 지워버리세요. 네. 처음 기사 소개는 연 1,000만 원으로 하시고는 이어지는 기사 비평은 월 1,000만 원이라고 언급하시면서 비판하신 것입니다. 단순한 실수일 수 있겠지만 방송 내용이 결과적으로 월 1,000만 원으로 기억될 수 있고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또 실제 비평 내용도 월 1,000만 원이나 받으면서 세금 인상을 불평하는 것이 너무하다는 뉘앙스가 분명히 담겨 있어 보이기 때문에 실수라 하더라도 민원연에서 확인하시고 정정할 필요는 없는지 고려해 봐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정정해야죠. 조선일보 기사를 찾아보니 처음 소개와 동일하게 연 1,000여만 원 외에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혹시 보고서에도 수정이 필요한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했다면 잘못한 겁니다. 정정해야 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미령곰탱님, 그래도 부산에 첫눈이 오니 이거로 위안을 삼고 싶네요. 뭐가 그 전에 뭐라고 쓰셨기 때문에 예. 미령곰탱님이 미탈이 일찍 올라와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 앱에서 속보가 울리기를 봤더니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 3년 전에 홍준표가 1년 6개월 받고도 현직 지사라고 구속을 안 시켰는데 사법부가 왜 이러느냐. 네, 이렇게 남겨주신 겁니다. 레인 칠세님도 오늘 방송도 잘 들었다고 말해야 할 텐데 솔직히 도저히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더군요. 같은 경남지사에 누구는 확실한 증인과 증거에도 무죄를 받고 누구는 쓰레기만도 못한 증인과 증거로도 유죄를 받는 이 더러운 기분을 참을 수가 없네요. 이럴 때는 민주 진보 진영의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할 짓이 못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날 이렇게 반칙과 편법으로 싸우는 인간들과 올바른 힘으로 싸운다는 게 너무 지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동안 이걸로 저쪽에서 얼마나 떠들지 기분 참 더러운 날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기분 더러워도 참 더럽다. 그러면서 또 싸워야 됩니다. TNO 님도 그 김경수 지사 건에다가 손석희 사장 관련 쓰레기 저널리즘 때문에 아주 힘드시다고
힘든 시기입니다. 예. 우리가 근데 어느 정도 예상했어야 되죠. 이런 촛불 전국 이후에 반발이 이 정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을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일단은 손석희 사장은 내일 해드리고 김경수 지사 건도 저희가 찬찬히 살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이양이 아빠님 엄제이 활동가 짱 하셨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네요. 예. 소식지 잘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련곰탱님이 역시 남겨주신 댓글. 노회찬 의원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저 나쁜 놈의 증언이 유효한 거냐. 이거 역시 김경수 지사 구속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남겨주셨네요. 이거 다 안 읽었네요. 미련곰탱님 그 밑에 SBS 좋은 보도 시상도 받고 해서 좋게 봤는데 이번 건은 큰 실망을 안기네요. 꼭 2017년 대선에서 조을선 기레기가 했던 행동의 데자뷰 같네요. 그런데 SBS도 문제지만 조선은 더더욱 심각하네요. SBS가 해주니 이때다 싶어 하이에나처럼 달라붙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방심위원장이었으면 SBS는 관계자 징계, 조선계열은 방송국 폐지를 명하고 싶군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 제보 얘기해 주셨는데 미령곰탱님이 저 종편 제보를 하나 남겨주셨어요.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서 대통령의 손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제보였는데 그 늦은 시간이었는데 이거 김세욱 팀장님이 받았거든요. 그분께 감사드린다고. 저한테도 따로 문자로 보내주셔서 이거 오늘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보 감사드립니다. 레이니치세님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기사 캡처가 한 번에 안 돼서 중간에 내용을 조금 잘랐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밑에 기사는요. 연합뉴스가 손석희 사장 관련된 기사 한 거를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여주셨어요. 저희도 어제 이것을 읽고 좀 이것도 관련 내용들이 있으면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마 그 손석희 편 얘기할 때 왜 연합뉴스가 이런 영상을 걸어놔야지 참 납득이 안 되네요. 근데 이 화면을 제가 영상을 봤어요. 그때는 이게 또 김제동의 그 출연한 전원책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제동 방송을 캡처한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제 김제동 오늘 밤 김제동 제발 전원책 좀 자르시지요. 꼭 여기 나와가지고 또 여기 좀 뭐라 하더라고. 그걸 캡처해가지고 올린 거더라고요. 네, TNO님 우선 피곤한 오늘도 이 PD님 덕에 마지막에 가서 힐링합니다. 딱 제 곁에 그런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도 김미성 기자의 매력적인 발음. 제가 좋아하는 당신 타바는 타바였는데 이번 기사에서는 있지를 있지 토사구팽 등 우아한 발음을 추구합니다. 아이 못 따라하겠네. 기사로 어그로를 끌어 목소리로 웃음을 주는 전략. 어쨌거나 이번 손혜원 의원 건은 현재 언론에 무너져가는 처참한 현실을 상징하는 듯한 군함도 사진 하나만을 남기고 스르륵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석희영 건으로 난리도 아니고요. 역시 머리빨은 타고나야. 왜 자꾸 머리빨이래. 사장이 머리빨을. 남태우의 뻥삥뽕님 민원연 후원 회원 가입하고 오셨대요. 29일 날 그저께네요, 화요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너무 지치네요.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손석희 편을 하면 더 많이 지치겠네요. 다행인 거는 내일 방송하고 우리는 설 연휴니까 쉬어도 된다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죠. 도망은 아니고.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